몸은 완전히 지쳤는데 머릿속은 아직도 멈추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7분만 멈춰보세요. 하루 종일 서울의 빠른 리듬 속에서 일하고 퇴근길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도 머릿속은 여전히 이메일, 마감, 내일 회의,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집으로 가고 있지만 뇌는 아직 회사에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라면 더 잘 알 것입니다.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문장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같은 줄을 몇 번이나 다시 읽게 됩니다. 침대에 누웠는데도 머릿속 불이 꺼지지 않는 밤도 있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생각은 계속 켜져 있고 내일의 걱정과 오늘의 후회가 조용히 몸을 긴장시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신경계가 아직 경고 모드에 갇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 대비하고 계산하고 반응하려고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소개할 방법은 아주 오래된 호흡 원리를 바탕으로 한 간단한 연습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조용한 방이 아니어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 있어도 되고 책상 앞이어도 되고 잠들기 전 침대 위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7분 동안 호흡을 통해 뇌에 다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 번의 호흡으로 인생 전체가 즉시 바뀌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뇌의 상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란에서 안정으로, 자동 반응에서 관찰로, 생각에 끌려가는 상태에서 다시 몸으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뇌가 생각보다 빠르게 호흡의 리듬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먼저 왜 호흡이 뇌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고 그 다음 7분 동안 따라할 수 있는 호흡법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잠깐 멈추고 당신의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됩니다. Bạn có muốn tôi tiếp tục viết phần 2 không?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주 빨리빨리의 리듬 안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빨리 먹고, 빨리 이동하고, 빨리 답장하고,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하루의 기본 속도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 속도에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는 점점 항상 준비된 상태를 정상이라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몸이 쉬고 있을 때도 뇌가 계속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퇴근을 했는데도 마음은 아직 업무 메시지를 기다리고 공부를 끝냈는데도 머릿속은 다음 시험을 계산하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몸은 마치 곧 무언가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처럼 긴장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위험에 반응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시스템입니다.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고 호흡은 짧아지고 근육은 단단해지고 생각은 더 급해집니다. 실제로 눈앞에 큰 위험이 없더라도 뇌가 위험하다고 해석하면 몸은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복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호흡은 얕아집니다. 호흡이 얕아질수록 뇌는 다시 몸에서 긴장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더 경계하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걱정합니다. 이 반복 안에 들어가면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는 말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이 멈추지 않습니다.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몸이 풀리지 않습니다.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책을 읽는데 한 줄을 여러 번 다시 읽고 일을 하다가도 알림이 오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아무 이유 없이 어깨와 턱에 힘이 들어가고 잠들기 전에는 끝나지 않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열립니다. 이것은 당신이 망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너무 많은 창을 동시에 열어둔 상태에 가깝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이 너무 많이 켜져 있으면 배터리가 빨리 닳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뇌도 비슷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생각, 긴장, 걱정, 비교, 후회가 배경에서 계속 실행되면 지금 해야 할 일에 쓸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뇌의 상태를 바꾸고 싶을 때 반드시 생각부터 바꾸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빠른 입구는 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문이 바로 호흡입니다. 당신은 억지로 평온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을 밀어내거나 생각을 없애려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뇌에 다른 신호를 보내면 됩니다. 조금 더 느린 호흡, 조금 더 긴 날숨, 조금 더 부드러운 리듬이 지금은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몸을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바로 다음 단계의 핵심입니다. 생각을 이기려 하지 말고 호흡으로 신경계의 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Bạn có muốn tôi tiếp tục viết phần 3 không? 고대의 많은 수행 전통은
호흡을 몸과 마음 사이의 다리로 보았습니다.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 우리는 생각에게 당장 멈추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걱정을 그만하자고 말해도 걱정은 계속 떠오르고, 긴장을 풀자고 말해도 몸은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조금 다릅니다. 호흡은 아주 특별한 기능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일어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신경계에 연결된 작은 조절 장치와 같습니다. 생각은 마음대로 멈추기 어렵지만 숨을 조금 더 천천히 들이마시고 조금 더 길게 내쉬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이 고대 호흡법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더 느리게 숨을 쉬는 것, 날숨을 조금 더 길게 만드는 것, 일정한 리듬을 만드는 것, 그리고 흩어진 주의를 다시 몸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뇌는 서서히 다른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뇌를 재구성한다는 뜻은 단 한 번의 7분 호흡으로 뇌의 구조가 영원히 완전히 바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뇌가 반응 모드에서 관찰 모드로 잠시 이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생각에 끌려다니는 상태에서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바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먼저 시스템의 소음을 낮추는 과정입니다. 스트레스가 시끄러운 방과 같다면 규칙적인 호흡은 그 방의 볼륨을 천천히 낮추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 소리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금의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괜찮아 보이는 것이 익숙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지쳐도 해야 할 일을 계속하고, 마음이 무너져도 겉으로는 멀쩡한 표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조차 부담이 됩니다. 이 호흡법은 그런 순간에 조용히 사용할 수 있는 자기 돌봄의 방식입니다. 누군가에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요가 매트가 없어도 됩니다. 명상실이 없어도 됩니다. 향초나 완벽한 음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책상 앞에서 잠시 멈췄을 때, 방 안에서 혼자 있을 때,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아니라면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시선을 아래로 두고 아무도 모르게 숨의 속도만 조금 늦추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호흡기 질환, 심장 관련 문제, 심한 공황 증상이 있는 분이라면 무리해서 깊게 숨을 쉬려고 하지 말고 아주 부드럽게 진행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훈련이 아니라 몸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연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생각을 강제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 신경계에 새로운 리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원리를 실제 7분 호흡으로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Bạn có muốn tôi tiếp tục viết phần 4 không? 이제부터는 실제로 7분 동안 할 수 있는 호흡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잘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만약 중간에 집중이 흐트러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먼저 자세를 준비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면 등을 너무 뻣뻣하게 세우지 말고 편안하게 길어진 느낌만 만들어주세요. 두 발은 바닥에 가볍게 닿게둡니다. 바닥에 앉아 있다면 억지로 자세를 만들지 말고 허리가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앉으면 됩니다. 어깨에 힘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다면 턱도 풀어주세요. 눈은 감아도 좋고 부담스럽다면 아래쪽 한 점을 조용히 바라봐도 좋습니다. 이제 한 손은 가슴 위에, 다른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보세요. 숨을 바꾸기 전에 먼저 지금의 호흡을 느껴봅니다. 숨이 짧은지 빠른지, 가슴 쪽만 움직이는지, 배까지 내려가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그동안의 하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몸을 진정시키는 호흡입니다. 약 2분 정도 이어갑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아주 가볍게 잠깐 멈춥니다. 하나, 그 다음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요한 것은 날숨이 들숨보다 조금 더 길다는 점입니다. 이 리듬이 편안하게 느껴지면 그대로 반복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코로 부드럽게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잠깐 멈춥니다. 하나,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을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놓아준다는 느낌으로 내쉬어보세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하고 배가 조금씩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껴봅니다.
만약 이 리듬이 조금 버겁다면 더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셋 동안 들이마시고 다섯 동안 내쉬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깊게 잘 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안정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기증이 나거나 답답하면 더 자연스럽게 줄이세요. 이 시간은 당신의 몸과 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같은 리듬으로 몇 번 더 이어갑니다. 들이마십니다. 넷, 잠깐 멈춥니다. 하나, 내쉽니다. 여섯, 다시 들이마십니다. 넷, 멈춥니다. 하나, 내쉽니다. 여섯, 숨이 나갈 때마다 이마와 눈가의 긴장이 조금씩 풀린다고 느껴보세요. 목과 어깨도 숨과 함께 조금씩 아래로 내려갑니다.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린 뒤에 다시 숫자와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약 2분 정도 주의를 한 곳에 모으는 호흡입니다. 이번에는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같게 맞춰보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바로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억지로 길게 하지 말고 일정하게 이어갑니다. 들이마실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들이마신다. 내쉴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려놓는다. 다시 들이마십니다. 나는 지금 들이마신다. 내쉽니다. 나는 지금 내려놓는다. 마른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머릿속에서 조용히 따라가면 충분합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주의를 하나의 리듬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아직 끝나지 않은 일, 누군가의 말, 내일의 걱정. 괜찮습니다. 그 생각을 없애려고 힘주지 마세요. 그저, 또 생각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린 다음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들이마신다, 내려놓는다. 이 단순한 반복이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계속 이어가 봅니다. 들이마십니다. 넷, 내쉽니다. 넷, 들이마신다. 내려놓는다. 다시, 넷, 그리고 넷. 호흡은 클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우면 충분합니다. 숨이 잔잔해질수록 몸도 지금 여기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약 2분 동안 정리하듯 이어갑니다. 이제는 숫자를 엄격하게 세지 않아도 됩니다. 숨을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만 조금 더 길고 부드럽게 내보내세요. 마치 몸 안에 남아있던 급한 속도를 천천히 밖으로 내보내는 느낌입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몸의 한 부분씩 느껴봅니다. 먼저 이마, 눈 주변, 턱, 목, 어깨, 가슴, 배. 숨이 나갈 때마다 그 부위의 힘이 조금씩 풀어진다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특별한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이 과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멈춰서 자신의 몸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더 길고 조용하게 내쉽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소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조금 작아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반응만 하던 상태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숨을 한 번만 조금 더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길게 내쉽니다. 어깨를 한 번 더 부드럽게 내려놓습니다. 손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도 느껴봅니다. 준비가 되면 천천히 눈을 뜹니다. 지금 당장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이 방금 뇌와 몸에 다른 신호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급함 대신 리듬을, 긴장 대신 부드러움을, 자동 반응 대신 알아차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한 번의 완벽함보다 이렇게 한 번 더 돌아오는 반복 속에서 점점 깊어집니다. 7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머릿속이 완벽하게 조용해지는 경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긴장 속에 영원히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숨이 짧고 급했다면 지금은 아주 조금이라도 더 길어졌을 수 있습니다. 어깨가 귀 쪽으로 올라가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내려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있던 느낌이 약해졌을 수도 있고 심장이 뛰는 속도가 전보다 부드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 소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더라도 그 소음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작은 공간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우리는 보통 바로 반응합니다. 불안해지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자신을 더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호흡을 통해 잠시 멈추면 다른 길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알아차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고 몸의 긴장을 느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 영상에서 말하는 뇌의 재구성입니다. 7분 만에 뇌의 구조가 영원히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뇌가 익숙한 자동 반응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반응의 길을 연습한다는 뜻입니다. 반복될수록 그 길은 조금 더 익숙해집니다.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발표 직전에 손이 차가워질 때,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머리가 하얘질 때, 중요한 회의 전에 마음이 급해질 때, 이 7분은 작은 완충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없애지는 못해도 그 상황에 휩쓸리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호흡은 당신을 조금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일, 14일, 30일 동안 반복하면 뇌는 더 깊이 배웁니다. 나는 긴장할 때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신호를 배우는 것입니다. 뇌는 당신이 자신을 비난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뇌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충분히 자주 반복해서 받을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지금 이 순간 아주 조용한 한 번의 숨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호흡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은 특별한 시간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일상 속 순간에 이 호흡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쁜 하루 안에서도 무리 없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 중 하나는 아침에 눈을 뜬 직후입니다. 휴대폰을 짚기 전에 잠깐 앉아서 숨을 고르면 하루의 첫 신호가 조급함이 아니라 안정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메시지와 뉴스와 해야 할 일을 확인하면서 뇌를 바로 긴장 모드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아침의 짧은 호흡은 그 흐름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됩니다. 일이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좋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는데 마음이 이미 분주하다면 바로 시작하려고 자신을 밀어붙이기보다 먼저 호흡으로 속도를 낮춰보세요. 그러면 집중은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압박을 받은 직후에도 이 기술은 유용합니다. 상사의 말 한마디, 고객의 요구, 선생님의 지적, 예상치 못한 실수 하나만으로도 몸은 금세 굳어집니다. 그럴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숨을 내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짧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7분이 아니라 자동 반응을 끊는 첫 순간입니다.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기 어렵다면 시선을 아래로 두고 어깨와 턱에 힘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들숨보다 날숨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 됩니다. 서울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공간 안에서도 당신의 호흡은 조용한 개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특히 좋습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머릿속은 내일 할 일과 지나간 대화와 걱정으로 계속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기보다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생각을 이기려 하지 말고 몸에게 이제는 조금 느려져도 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처음 칠 일은 아주 단순하게 가도 됩니다. 첫 이틀은 호흡 리듬에 익숙해지기. 그 다음 이틀은 생각이 떠올라도 판단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기. 그 다음 이틀은 실제 긴장되는 상황 전에 써보기. 마지막 하루는 몸과 마음에서 달라진 아주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기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깊게 들이마시려고 애쓰면 오히려 어지럽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없어야 한다고 믿으면 금방 지칩니다. 한 번 해보고 아무 변화가 없다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숨쉬고 자꾸 벗어나도 다시 돌아오고 완벽함보다 반복을 선택하면 됩니다. 늘 더 빨라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의식적으로 천천히 숨 쉬는 일은 생각보다 강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많은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하루 속에서 몇 분만이라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반복이 쌓일수록 바깥은 여전히 분주해도 당신 안에는 이전보다 덜 흔들리는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긴장과 피로를 이겨내기 위해 자신의 뇌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괜찮아져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시작이 가장 깊은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단지 7분 동안 숨을 천천히 돌보는 일일 수 있습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가까운 다리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을 때도, 감정이 복잡할 때도 몸은 여전히 호흡이라는 언어를 통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숨이 달라지면 몸의 반응이 달라지고 몸의 반응이 달라지면
뇌가 받아들이는 신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뇌는 조금씩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긴장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영상이 말하는 재구성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번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반응을 아주 조금씩 바꿔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의 호흡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 번이 내일의 두 번째 시도를 만들고 그 반복이 쌓이면 당신 안에는 분명히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예전보다 덜 급하게 반응하고 예전보다 조금 더 빨리 중심으로 돌아오고 예전보다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필요할 때 다시 바로 꺼내볼 수 있도록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7일 동안 이 7분 호흡을 조용히 반복해 보세요. 잠들기 전이어도 좋고 출근 전에 해도 좋고 시험이나 발표를 앞둔 순간에도 좋습니다. 해본 뒤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는지, 머릿속 소음이 조금 잦아들었는지, 아니면 단지 숨쉬기가 조금 편해졌는지 스스로 느껴보세요. 괜찮다면 짧은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차분해짐, 가벼워짐,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이 호흡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인지, 일 끝난 후인지, 불안이 올라올 때인지, 그 한마디는 누군가에게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바쁜 삶에서 평온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7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의 느린 숨, 그리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겠다는 작은 선택. 그 순간부터 당신의 뇌는 조금씩 다른 방향을 배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